여수 지역 한 아파트의 냉장고에서 2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려 2년간 유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충격적인 내막 취재했습니다. 여수 산단 내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기업들이 권고안이 무리하다고 반발하면서 이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본다면 100%짜리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영유가 하나 못 받아들인다라고 계속해서 시간 끌겠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대기업 한심하다고. 전두환의 징역형을 선고한 오늘 판결의 핵심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5.18 역사 재정립에도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뜸해졌지만 당국은 여전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순천에는 코로나 유사 증세를 전담 치료할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무조건적 사죄 입장이던 산단 기업체들은 이제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의 용역비가 무리하다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로 변해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와 비용이 적절한지 따져보자고 나섰는데요. 민과 관이 1년 넘게 머리를 맞대 마련한 권고안의 이행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57억여 원입니다. 이 비용은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용역의 범위와 비용이 과다하고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내용과 중복된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법적인 책임이 대기 부분에 지금 한계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환경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반발로 용역 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전라남도는 지난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에 용역의 범위와 비용이 적절한지 검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분담금의 주체가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의견을 그냥 놓고 지나가기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다 싶어서 결국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2건의 조사 용역은 연내 착수가 무산된 상황. 빨라야 내년 2월쯤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기업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거짓 측정을 통해 부과금과 과태료를 면탈받는 등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온 기업들이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온 이유입니다. 교통사고로 본다면 100%짜리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영유가 하나 못 받아들인다라고 계속해서 시간 끌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한심하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한심하다고, 대한민국 총수 정말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10월 말 민관협의체의 권고안이 잠정 확정된 데 이어 최근엔 최종 안까지 마련됐지만 용역비 등을 둘러싼 기업들의 반발로 마지막 단계인 서명 절차 역시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여수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집 냉장고에서 2살짜리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숨지자 무려 2년 동안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막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일. 보면 맨날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었어요.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어 했더니 애가 이거 밥 아니라고. 과자가 밥이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은 43살 A씨가 7살 첫째 아이와 2살짜리 여자아이를 방임한 정황을 확인하고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열흘쯤 뒤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한 명 더 있던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집안 수색까지 벌인 끝에 냉동칸에서 2살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자택에서 혼자 일란성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출생 신고를 하기 전 남자아이가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동안 A씨가 친자식은 첫째 아이뿐이라고 말해왔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있어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항상 동생이 있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제가 묻고 난 다음부터는 말을 바꾸더라고요. 동생 없어요. 경찰은 A씨가 평소 다른 가족들과는 교류하지 않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뿐만 아니고 그 오빠가 계신다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는 전혀 연결을 안 하고 그 혼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네, 오늘 광양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당국은 경기도 시흥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광양 지역 주민 2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도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도 6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체 517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운데 58.8%가 가동되고 있으며 위중 환자는 조선대와 화순전남대 10병상, 중증 환자는 빛고울 전대병원 23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을 전담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순천 지역에 지정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겨울철 호흡기 감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내일부터 조례동 이노스 이비인후과를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 보건소 측은 코로나19는 독감, 감기 등과 증상이 비슷해 조기 진단을 놓칠 수도 있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담 클리닉이나 선별진료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여수 돌산대교의 성능 개선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0시부터 돌산대교의 통행 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교량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넘지 않는 대형 차량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일부 보도 구간에 보수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전면 통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광주에서 있었던 전두환 재판의 핵심 쟁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은 80년 5월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논리를 깨트린 판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광주항쟁 이후 9년이 지난 1989년 고 조비오 신부는 MBC 특집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 부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불이 픽 되면서 그 두두두두둑 하는 그냥 아주 지축으로 울려요. 하지만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를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은 헬기 사격을 부정했고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 씨와 변호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에 수많은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은 이 재판의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유무에 대해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전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21일 헬기 사격은 피터슨 목사 등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헬기 사격 명령을 들었다는 군인들의 진술, 그리고 군 관련 자료가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수 감정 결과와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들을 종합해 볼 때 5월 27일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입 빌딩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재판장은 피고인 전두환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자해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무너뜨린 최초의 형사 판결은 5.18 진상규명 작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전두환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일정을 질질 끌어놓고는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을 즐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회고록 출간부터 법적 판단을 받기까지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된 지 1년여 만인 지난 2018년 5월 검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전두환을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전두환이 이리 빼고 저리 뺐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인장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해! 광주 발포 명령.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 시민과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법정에서 지리한 공방을 주고받던 지난해 말, 전두환이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했던 핑계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동혁 부장판사가 사임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법정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올해 또 한 번 광주의 법정에 서야 했던 전두환은 이번에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유죄 선고 순간까지도 전두환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고 재판장도 전두환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두환은 끝내 광주 학살의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뒤늦게나마 그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12월 3일 광주 전남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3일 광주 전남은 1도 안팎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이 예년보다 늦어진 만큼 평균 기온도 낮다며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겹겹이 입는 등 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 행사인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방송사와 은행 계좌를 통해 기부를 받아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와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관내 대규모 물류센터와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상생위원회 구성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을 토대로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사회 공헌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6월 대기업 구매 대행과 관련된 대형 물류창고가 여수산단 내에 준공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 권역에 대한 관광 환경 개선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